네, 이 관절 내시경은 통증이 심한 분들에게 효과적일 것 같은데요. 그럼 이번에는 다른 치료법인 절골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절골술은 어떤 치료 방법인가요? 네, 휜다리 교정술이라고도 하는데요. 퇴행성 관절염으로 다리가 휘어지는 O자형 다리 환자에게서 절골술을 통해서 휜 다리를 바르게 교정해서 관절염이 있는 무릎 관절의 안쪽으로 집중되어 있는 체중의 이동을 바깥쪽으로 이동시켜서 통증을 감소시키는 수술입니다. 뇌반슬, 즉 오다리 정도가 심하고 무릎 관절에 통증을 느끼는 젊은 연령의 휜다리 환자의 교정을 위해서 실시할 수 있는 수술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다리가 약간 오다리로 되어 있으면서 체중이 안쪽으로 이렇게 지나가게 되고, 그래서 통증이 있을 뿐만 아니라 관절염이 빨리 발생하게 되는데요. 아랫다리의 윗부분, 경골의 근위부에서 절골술을 시행해서 교정을 하게 되면 이제 좀 덜 마모가 된 바깥쪽으로 체중이 지나가기 때문에 통증도 줄고 내측의 관절염의 진행도 좀 서서히 갈 수 있도록 막을 수 있는 수술 방법입니다. 네, 그렇군요, 원장님.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절염을 수술적 치료하면 인공관절을 많이 떠올리시거든요. 인공관절은 어떤 수술인가요? 네, 인공관절 치환술은 관절염으로 관절이 파괴되고 여러 가지 다른 치료를 통해서 관절의 통증이나 운동 기능을 회복시켜 주는 게 불가능하다고 할 때 시행할 수 있는 수술인데요. 닿아 있는 뼈나 연골을 다 제거하고 그 특수 금속으로 만든 인공관절물을 넣게 되는 수술인데, 최근에는 많이 보편화돼서 흔히 행해지는 수술입니다. 어, 먼저 인공관절 부분 치환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부분 인공관절 치환술이라는 것은 관절의 한쪽 부분만 많이 닳아진 경우에 그 닳아진 부분만 인공관절로 바꾸는 방법인데, 이 수술의 장점은 피부의 절개가 적고 그로 인해서 연부 조직의 손상도 적게 됩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 재활 기간이 전 치환술에 비해서 조금 빠르고 또 결과도 조금 더 좋기 때문에 증상이 있는 부분만 치료가 가능하고 짧은 기간에 조기 회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이 무릎 인공관절 부분 치환술을 하기 전후의 사진인데요. 관절 내시경 사진상에는 연골 내측이 심하게 파괴되고 뼈가 노출되어 있고 안쪽 부분만 이렇게 상해 있는데, 부분 치환술을 통해서 안쪽 부분만 치환하는 수술이 되겠습니다. 다음 치료 방법이 이제 인공관절 전 치환술인데요. 퇴행성 관절염 말기에 이르면 통증이 아주 심해지는데요. 사진을 보시면 무릎 관절의 안쪽의 관절염으로 인해서 뼈가 닿아 있고 관절 간격이 좁아지고 있고, 그래서 지속적인 통증과 관절의 부종 또는 운동 제한, 구부러지고 펴지고가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인공관절 전 치환술을 하게 됩니다. 오른쪽은 관절염이 더 진행돼서 뼈가 아주 심하게 소실되어 있으니까 수술 시에도 다른 어떤 금속 보강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해야 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치료 시기라든가 시간이 다소 좀 더 들어가고 힘이 더 들게 됩니다. 따라서 인공관절 치환술도 그 관절염의 진행 시기에 따른 적절한 시기가 있다. 그 시기를 놓치게 되면 치료의 방법이나 재활의 방법이 훨씬 더 어렵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그 시기를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인공관절 수술 후에 이 치료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거든요.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이나 관리하는 방법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은 환자들은 적어도 1년에 한 번 이상은 수술을 한 의료진과 면담도 하고 엑스레이도 찍어서 보고 하면서 무릎의 상태를 관리하셔야 됩니다.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다음에 관리 요령으로는 먼저 병원에서 가르쳐 드리는 보행 연습이라든가 구부리고 펴는 무릎의 관절 운동 등을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인공관절 수술한 후에는 많은 종류의 일이나 운동은 가능하지만 극심한 중노동이나 격렬한 운동은 삼가하는 게 좋습니다. 수술 후에 약 3개월까지는 보통 병원에서 처방한 약을 드시고 그리고 퇴원하고 2개월까지는 붓고 약간 열감도 있고 하기 때문에
관절 운동을 한 후에는 얼음찜질도 하고 물리치료도 하고 하는 것 등을 계속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평소 생활하실 때도 미끄러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또는 예를 들어서 맥주나 소주 같은 술은 약 한 3, 4개월까지는 삼가하시는 게 좋습니다. 정기검진의 경우에는 수술 후 초기에는 조금 자주 6주 때 보고 3개월 때 보고 6개월 때 보고 또 1년 때 보고 하지만 그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환자가 정해진 대로 잘 재활을 했다면 약 1년에 한 번 정도 저 병원을 장기적으로 방문하셔서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원장님, 아무래도 인공관절이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거나 시간이 지나면 이 수명이 다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생깁니다. 인공관절의 수명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네, 보통 인공관절 치환술 후의 수명을 보통 10년, 15년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환자의 상황에 따라서 사용 시간이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젊은 환자에서의 인공관절은 연세가 드신 분보다 평소 생활할 때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공관절의 수명이 짧아질 거고요. 보통 70대 이상의 환자분들은 20년 이상 길게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수술 후에 내가 사용하는 양이 어떻게 되느냐, 내 근육 상태, 내 재활 상태가 어땠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본인이 수술 후에 꾸준히 잘 관리해주고 정기적인 점검을 하면서 상태를 유지한다면 20년 이상 사용하는 것도 요즘은 별 무리가 없을 거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환자들이 자주 하는 질문을 모아봤습니다. 원장님, 나이가 많아서 인공관절 수술이 가능한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네, 인공관절 수술의 어떤 나이의 기준은 없지만 대개의 경우가 60세 이후에 수술을 대개 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한 번 수술해서 그 이후에 평생 동안 사용하기 위해서 이른 수술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또 너무 많이 아픈 환자들은 너무 많이 진행한 환자들은 좀 일찍 수술할 수도 있고요. 또는 70세가 넘어서고 80대가 넘어서신 환자분 중에도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내 건강 상태가 이 수술을 이겨낼 수 있는 상태라면 얼마든지 수술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수술의 시기는 내 무릎에 마모가 진행한 상태 정도 그리고 내 전신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수술의 시기가 정해지는 것이지 나이의 기준으로 몇 세까지 하고 수 있고 할 수 없고의 기준은 틀린 겁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수술을 정하는 시기가 결정된다고 보겠습니다. 네, 원장님,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많은 분들이 무릎 통증이 나이가 들면 자연스러운 거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통증을 당연하게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요. 또는 가라 하면 병원 가면 수술하라고 할 거야 라고 막연히 두려움 때문에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 있는 분도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상태인 거냐, 내 상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 그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그 다음에 정확하게 치료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환자가 두려워하지 말고 당연한 거라 생각하지 말고 항상 통증이 생기면 거기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판단하시고 그 판단에 맞추어서 주변에 요즘은 정형외과 전문의들 많기 때문에 주변의 정형외과 의사에게 정확한 진단을 맡기고 그 사람이 말한 정확한 치료 방법을 따라가는 것이 그 내 상태에 따른 맞춤 진료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무조건 참고 이겨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옛날 생각하지 마시고 불편하면 그때그때 치료받고 거기에 내 상황에 맞는 치료를 하는 것이 나중에 더 나이가 들었을 때 내가 내 삶의 퀄리티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이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노년을 즐겁게 보낼 수 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아픈 거 참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때그때 상의했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원장님을 모시고 무릎 관절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릎 질환은 흔히 날씨병이라고 부를 만큼 기후변화와 관계가 깊은데요. 이렇게 추운 겨울철에는 관절이 경직돼 있기 때문에 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방송을 보신 분들 중에 관절 통증을 느끼는 분이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병원을 찾으셔서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과 검사를 받으시고 튼튼하고 건강한 무릎 건강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소 힘드시더라도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조깅을 통해서 무릎 건강을 미리 유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욱더 알찬 정보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